어머니들 너무 힘드시죠? 네. 우리 영어 선생님께서 진짜 대단하신 게 자녀분을 사교육 없이 용인외대 지금 입학시키셨어요. 본인이 정방옥을 다 해주시고요. 우리 학원에 잠깐 하러 왔었는데 중학교 때 인터스쿨 때가 잠깐 왔었는데 고3보다 잘해요. 책을 20장 지문을 잘 읽고 근데 소리 소문 없이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능력치가 대단하신 분이고 그리고 실제로 7등급 2등급 이거 사실입니다. 그 학생은 재수는 하고 있어요. 왜냐면 욕심이 있어서 워낙 책을 많이 읽었던 학생이니까 확실히 문해력이나 독해력이 강한 학생들이 단어를 채워 넣으니까 성장을 빨리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님들 힘드시니까 저는 최대한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있습니다. 자, 우리 성문고 이번에 입결이 역시 좋습니다. 보면은 이 성문고가 서울대 의대 2명, 수시로 한양대 의대 2명, 가천대 의대 2명 그랬고요. 지금 정시로 대기 중인 학생이 한 3명, 하나 틀리고 2개 틀리고 이런 학생이 있죠. 의대만 인서울 의대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의대 그리고 한의대, 수의대, 약학대 그리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까지 하면은 100명이 훌쩍 넘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작년에 의치안 약수가 30명대 후반이었고요. 중복 아니고 현역만요. 재수 아니고. 서울대가 30명이 넘었죠. 그래서 지금 3년 전부터 상mon이 서울을 확 치고 나갔어요. 입결을. 그래서 서울고등학교 지금 교정선생님이 열받으시고 있는데 지금 지령을 내리셨거든요. 무조건 상문 이겨야 된다. 그래서 지금 서울고가 갑자기 어렵게 낸다고 내는데 그 문제 내는 수준이 국어만큼은 역시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또 이번에 인기 폭발 7대1이었죠. 제가 그 결정 나고 나서 그 주말에 너무 힘들었던 게 제가 지도하는 학생들 중에서 당연히 상문고 옆에 사시고 상문고를 쓰셨던 어머님들이 서초가 되고 또 이렇게 하셔서 그 상담을 하는 거 너무 힘들었어요. 상문고 인기 폭발이고 그래서 좋은 애들이 더 들어갔겠구나. 재작년도 입결이 이렇게 좋았는데 올해 고3도 상당히 잘하거든요. 올해 고3도 서울대 의대 수시를 거의 100% 확신하는 애들이 2명 있어요. 그래서 올해 수시도 잘하는데 올해 아이들도 있는데 이번에 1학년 아이들 상당히 좋은 아이들이 많이 들어왔다.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이제 경쟁이 치열하다. 자, 5등급이라고 하는데요. 어머님들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100분위로 보겠죠. 100분위로 4% 안에 1등급, 11% 안에 2등급. 전에는 나는 2등급이야, 나는 1등급이야. 이 말로 나의 정체성을 표현했다면 이제는 나 4%야, 나 10%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왜냐하면 1등급의 수준이 좀 낮아졌으니까. 자, 그래서 일단 짧게 21년하고 23년도에 우리 성문고 국어의 경향은 작년하고는 많이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2010년대 초반부터 기출문제를 갖고 있거든요. 기출 보면은 21년도, 22년도, 23년도는 많이 어렵습니다. 상고 여기서 제가 난이도 8로 해놨잖아요. 8. 우리 서군이, 서울군이, 동정여군, 서울군, 세워군 다 보면은 수능형이라고 해서 낯선 지문, 낯선 선지를 많이 쓰는데 상고는 그런 거 하나 없이도 어렵습니다. 교과서 안에서만 출제하는데도 어렵게 되는 게 상고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른 난도에 비하면 평균이 정말 높은 거고, 우리 표준 편차를 보면은 표준 편차가 이렇게 적을수록 세화여고, 세화고, 상고 적죠. 서울, 서초 이런 데는 상대적으로 높고, 적을수록 표준 편차가 적을수록 우리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 갭이 크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상원고는 역삼각형이다. 서울고는 다이아몬이다. 극단적으로 도형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상위, 중상위부터 해서 최상위까지가 정말 짱짱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서울고는 이 중심부가 있고 최상위 상위권은 확실히 조금 약해졌다. 상원고보다는. 그래서 여기 아이들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시험을 조금만 쉽게 내면은 너무 잘 봐요. 시험이 조금 쉬웠다 싶으면 잘 보죠.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변별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어렵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 표와 다른 학교하고 참 다른 점이 뭐냐면 창의성, 그리고 추론, 외적 증거에 따른 추론, 이런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자, 요약 그냥 서머리하면은 장면 빼고요. 교과과정 파괴, 자율고자 사고였죠. 교과과정에서 들어가는 건 문법, 그리고 가끔 뭐 고전 시간, 소설, 이 정도 하나씩 다 빼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 문법은 자 23년 기준으로 하면 현대 문법 전체였어요. 이렇게 중간고사입니다. 말이 안 되죠. 현대 수능 문법 언어와 매체 전체였어요. 중간고사가. 세화고 세화여고도 그렇게 따지면 됩니다. 그리고 고3 평가원 기출 비문학 8개가 들어가요. 인문, 기술, 과학, 철학 이런 거. 그거는 3학년 아이들도 어려워하는 거거든요. 자, 1등급을 가르는 초고난도 문항. 이제 킬러라는 게 나왔어요. 상원고는 킬러가 있었어요. 23년도까지.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데 중킬러 한 50%, 중난도 한 40%. 그러면서 킬러를 확실하게 내서 그 킬러를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에 따라서 1등급이 갈렸습니다. 네. 작년부터 이제 당했어요. 작년에 쉬워졌어요. 난도가. 화살이 들어가고 문법 비중이라고 이제 범위가 정확하게 표현하면 범위가 줄었어요. 그리고 킬러문은 없어졌어요. 자, 그래서 난이도는 쉬워졌는데 그러면은 평균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1등급 컷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만 유의미하게 아이들의 평균 성적이 많이 오르진 않았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 이유는 진짜 조금 쉽다 보니까 아이들이 실수를 해요. 또 합법 작문 이런 데서 실수를 합니다. 문법은 실수를 안 하는데 잘하는 애들이. 이게 원래 상문고 스타일이에요. 이게 이 문제 있죠? 형태소, 어근, 합성어, 용언의 관형사형, 어간, 통사적 합성어, 연결어미, 이 개념어들이 형태소 하나 갖고도 3시간 수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한 문제의 한 문항에 보기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선지, 이게 이 한 문항을 해결하는데 얼마나 많은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며 그 개념과 개념의 경계가 얼마나 명확해야 하며, 자 1번부터 5번까지 얼마나 정확하고 빠르게 조건을 따져서 분석해내느냐, 이렇게 준킬러스러운 문제가 상당히 많았어요. 13년까지. 자, 그리고 문학은 뭐 다 개념어죠. 개념어. 자, 이런 문제. 이게 수능 특강, 당시 고3 수능 특강 지문을 가져와서 킬러다, 킬러.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으면 답하시오. 자, 완전 경쟁 시장. 그런데 짜자잔. 자,
보기에도 나와요. 제시문 지문과 보기 지문에 다 각각의 그래프가 나와요. 경제 시험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시험 전에 객관식이 선다형 쉬웠냐? 그렇지 않았거든요. 아까 어머님들 보시듯이 상당히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항들인데 그걸 해결하고 나서 10분 남았는데 자, 킬러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풀어내면 내는 학생들이 많지는 않죠. 근데 있습니다. 있어요. 1등 문제. 자, 그리고 또 트렌드예요. 우리 상문고가 트렌드한 거를 좀 쫓아가서 코로나 시기 23년 기축인데 감염법 예방법 제7조 이런 법지문이 나와요. 법지문이 문제가 기가 막힙니다. 조건 1, 2를 주면서 법률과 A는 어떤 견해를 택하고 있는지 판단하여 제시해서 근거를 보기에 내용을 활용하여 서술하는 것. 지금 조건 하나에 세부 조건이 몇 개가 있는지 보세요. 조건 결국은 법률가 A와 법률가 B가 하나의 쟁점을 두고 다툽니다. 그것을 논리적으로 기술하라는 문제예요. 이거는 그냥 논술 문제예요. 약술 문제. 이게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에 나오는 문제인가요? 민사고 하나고 준비했던 애들 진짜 그런 애들이나 돌파할 수 있는 그 전에 문항들이 쉽지도 않았는데 이게 2003년까지의 상황이에요.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이 73 이거는 너무 높은 거죠 애들이.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93, 92가 1컷이에요. 그런데 이걸 다 풀어내는 애들이 있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좀 쉬워졌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들이 싹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제가 갖고 있는 그 기출 분석을 해보면 그 출제 기조의 본질은 변화였어요. 사고력이죠. 사고력. 암기. 니네들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지식의 양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능력. 수능이라고 하는 그 능력, 수학 능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고력, 능력을 볼 거야. 그 기준은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텍스트가 좀 쉬워진 거죠. 자, 그러면 작년에 우리 1등급을 달랐던 거예요. 이게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앞에 그 비문학 지문에 대한 쉽죠. 화작인데 이게 화작 텍스트를 11지문인가? 고3 11지문. 그렇죠. 제재가 이 정도 되는데 범위가 아이들한테 이제 화작을 공부해라 범위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걸 찍었죠. 얘들아, 내가 상문고 선생이라면 이 많은 제재 중에서 나는 이분법적 사고를 서술형으로 낼 거야. 이분법적 사고의 문제점, 예시. 이거를 적중 파이널에도 제가 냈고 수업 시간에도 말했고 그 전날 직접 파이널 1회분에서 서술형 1번에 냈어요. 4시까지. 그래서 이게 9점짜리거든요. 이게 9점짜리니까 사실은 애들이 앞에 문제 풀면서 시험이 생각보다 쉽네 했는데 시간은 많이 남지가 않았어요. 헷갈리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서술형 1번에 와서 자, 조건 따지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이 9점짜리를 상위권에서도 놓치는 게 많은 거예요. 국어 하나 빼고 전체 다 1등급인데 국어가 88점이 나왔으니 그래서 중간 끝나고 대형에서 저희 학원으로 왔어요. 1.0에 지금 2학기 때. 지금 저도 제가 붙여놨지만 그런 학생들조차 이런 당황, 실수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은 없는데 보니까 이거 조건 따지면서 뭐고 이분법적 사고 이거 근데 그 전날 다루고 내가 직접 논리적으로 기술까지 해봤다 그러면 바로 나오는 거죠. 그때 카톡을 제가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보통 애들이 시험 본 날에 잠수 타거든요. 연락되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시험 본 날. 그리고 시험 다 끝나고 나서 지금 하는데 제가 제 잠을 깨웠어요. 애들이 정말. 선생님 똑같이 나왔어요. 저 국어 몇 점이에요? 몇 점?
100점이에요. 그래서 감사하죠. 이것도 서술형 사원 문제. 이거 쉬운 거거든요. 애들 다 해요. 이거 공부하는. 그런데 그 전날 이게 100점이 7점짜리였을 거예요. 7점, 6점. 서술형 4번 문제 1번하고 4번을 직접 파이널에서 똑같이 풀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시간을 세이브했죠. 그래서 상문고가 2018년 이후에 처음으로 국어 만점이 나왔어요. 1학년에서. 이제 그 학생은 너무 잘했으니까 이번 발표도 되겠죠. 노주영 학생이라고 국어 100점, 1점 더 바뀌고. 그래서 일단 그렇게 또 제가 집중한 거에 집중이 너무 많이 됐죠. 네. 교재 집중. 그 아까도 이제 시원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저는 교재에서 웬만한 거는 적중됐다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서술형으로 제가 직접 출제를 하거나 기말고사 때 적중된 게 있는데 그건 또 더 기가 막힌 게 있거든요. 그 정도. 그러니까 진짜 서술형 출제라든지 어디 낯선 지문을 들고 와서 그걸 변형해서 했는데 적중. 그거는 그냥 일부 적중이라고 봐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적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생각해보면 10년 이상 상문고 선생님들 머리를 분석하면서 살았어요. 상문고에 가서. 이 선생님들이 추구하는 지향점, 가치, 사상, 출제 기조 그런 것들이 문항에 녹아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1, 2, 3학년을 철저하게 분석하다 보니까 좀 보이는 거죠. 중요한 게 본질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상문고가 얼마나 좀 이상하냐면 시험 범위를 가장 늦게 발표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야 지금 미리 알려주면 학원에서 미리 준비 다 할 거 아니야. 이런 마인드예요. 그리고 이제 모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나의 목표는 사교육 철폐다. 이렇게 공부는 너희가 하는 거야. 머리로 너희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지. 학원에서 문제풀이 이만큼 주는 이런 학원 다니지 마. 그래서 아예 그냥 학원 교재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사교육을 싫어하세요. 그래서 자 써머리 할게요. 자 요약 1번 수능 기출 지문을 활용한다. 비문학을 향해서 우리 1학년들은 비문학을 안 하거든요. 잘 학교마다 문학하고 문법 중심인데 우리 상문고는 수능 기출 지문을 활용합니다. 고3 평등한 지문. 근데 하도 욕을 해서 아무래도 제가 특히 욕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설명회를 하면서 어떻게 고1 아이들에게 너무 가혹하다. 그 학리 원장 어머님이 계셨어요. 고 2학년. 그 어머님께서 제가 설득을 했어요. 학교에 가서 말씀하셨죠. 말이 안 된다. 왜냐면 말이 안 되게 출제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놀랬지만 항의가 없는 거에 대해서도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러니까 이렇게 없을 수가 있죠. 2학년에서는 네, 그런 아까 논술형 있잖아요. 그런 걸로 40점이 나왔는데 올해 서울대 경제학과 수시로 간 학생이 3점 받았어요. 40점 중에서. 왜냐면 100자에서 한 자라도 모자라면은 빡점 처리를 하니까 조그맣게 쓰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머리 좋은 학생들은 굉장히 핵심을 짚거든요. 구구절절히 쓰지 않고. 그 학생이 3점 나오고 평균이 8점이었어요. 40점 중에. 그래서 그거를 읽지 못한 애들은 100자를 채우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대문집을. 그런데 애들은 막 난리가 났는데 어머님들도 막 난리가 났는데 항의를 안 하세요.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갖고 갔는데 이 답은 선생님이 낸 모범 답안이니까 클레임을 걸지 마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럼 걔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 더 이상 클레임을 못한 거죠. 와 이게 주관 서술형의 핵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부미 원장 어머님을 설득해서 분명히 클레임까지는 아니고 정중하게 이거 논리적으로 말씀하셔야겠다. 얘네들 2학기 때 이렇게 나오면 너무 힘듭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약간 반영을 했어요. 반영을 해서 이제 백자서술형 이런 거는 일단 작년에는 주세요. 그럼 3학년 같은 경우는 그 선지가요 복이 하나 같아요. 시험지가 10장이 넘고 어떨 땐 18페이지, 뭐 20페이지. 그러니까 1, 2, 3학년을 계속 관통하면서 제가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1학년 선생님들의 움직임을 보이는 거죠. 학습자료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에 늦은 시간에 여기까지 오신 어머님들의 자제분들은 분명히 좋은 학생, 베이스가 잘 만들어져 있을 학생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열정의 어머님들이시라면.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서 기존에 우리가 했던 방식으로는 절대 내신 상원에서 4등급, 5등급도 이제 5등급제가 됐죠. 이제 5등급제인데 좀 다른데 1등급 안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아까 말씀드렸죠. 역성과 경영이라고요. 그래서 눈으로 읽고 감으로 푸는 방식이나 대량의 문풀, 양떼기 이런 건 이제 통하지 않아요. 상원은 절대 통하지 않아요. 그냥 철저하게 출제자의 눈으로 문제를 해석하고 그 다음에 선지를 논리적으로 분석해서 왜 맞고 틀리는지 옆에 있는 친구에게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가 됐을 때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정도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 정도로 엄밀하고 질적으로 완성도를 높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상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봤지만 본질을 통찰하는 눈, 그게 생기면 난이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자, 그럼 김정민 국어의 특징, 상부 국어 내신에 관한 모든 것을 다룬다. 주요한 것. 완벽히 분석해서 체화시키는 강의라고 했는데 학생의 성장 조금 이게 추상적이죠. 네. 압도적인 실전 적중률. 그래서 보통 학원들이요, 대형 학원들이 처음에 꽉 찼다가 점점 줄어드는데 저는 마지막 기말고사를 100명 가까이 쳤어요. 옥수시대랑 세종학원에서 점점 늘어났고 마지막 최종 실적이 놀랍게도 43명 정도가 2등급, 1, 2등급이거든요. 40명에서 45명 사이였는데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서 30명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 중에는 1인 학생도 있지만 다른 학원에서 3이었는데 와서 1. 그리고 1학기 중간고사 때 70점에서 출발했는데 98점 받은 학생이 있어요. 법문고 학생. 문법이 50%였는데 그 학생이 매번 단 한 번도 클리닉을 빠지지 않았고 머리가 굉장히 괜찮은 학생인데 베이스가 없었을 뿐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성악고 왔으니까 1년 동안은 성적을 보지 마. 하지만 네가 성장하지 않으면 내 손목을 놓게 했어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한번 해봐. 반드시 성장해. 98점을 주었죠. 그 학생이. 그런 학생이 자, 구조화 이게 제가 분명히 차별화할 수 있는 교수법. 이거 비문학 지문 보면은 보통 비문학 표면적인 지문을 논점을 찍어서 이렇게 구조화 도식화하는 거죠. 손해보험의 개념, 유형 특징이야. 제일 중요한 건 보험가액. 이게 여기에도 걸리고 여기에도 걸리고 여기에도 걸리는 개념이다. 근데 지금 제가 예비고일도 시켜보잖아요. 잘해요. 확실히 베이스가 좋은 애들이 상문을 지금 많이 가요. 지금 비문학을 풀고 나서 애들이 문제를 푸는데 문제를 잘 풀어요. 모의고사를 1등급 이상 나온 애들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문제를 풀 때는 이 지문을 이렇게 정교하게 정밀하게 분석하면서 푸는 건 아니잖아요. 문제를 보면서 푸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때는 자, 이 지문을 놓고 입체적으로 논점을 찾아서 구조화하는 제가 시켜보면은 한두 번만에 오는 애들이 잘해요. 잘하는 애들의 비율이 다른 학교보다 압도적이에요. 상무가.
그러니까 사고력이 좋은 친구들이 많은 거죠.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문해력, 독해력, 그리고 문제를 보는 늘 다 좋아지죠. 자, 이건 제가 왜냐면 제가 설명을 할 때 사실 이 책이 제가 만든 거거든요. 저는 그걸 이제 강조하는데 적중 파이널 실패 책이 이제 시험 한 2, 3주 전에 나옵니다. 따끈따끈하고 그래서 나오는데 보통 다른 학원의 상문고 교재랑 단연코 다르다고 제가 장담합니다. 그냥 사이트에서 긁어서 제작해야 돼요. 서술형 제가 직접 다 하나하나 제작하고요. 또 요 객관식도 상문고 유형에 맞는 문제들을 추려서 제가 제작합니다. 선지도 제작해요. 한 일주일 정도는 밤새야 돼요. 엄청나죠? 이거 중간고사는 아니에요. 제일 적중이 많이 됐을 때가 마지막 기말 2학기 기말. 그리고 충격적인 게 적중된 게 이 이분법적 사고가 자 기말에 서술형에 이율곡의 유학과 플라톤, 이데아, 철학자원. 제가 유학 자 이거는 플라톤의 이데아라는 이론하고 연결될 수 있다. 바로 유학에서 말하는 성인이 플라톤이 말하는 철학자원. 그게 서술형으로 나왔어요. 사실은 애들이 엄청나게 이제 인게 그 적중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와서 아이들이 성장했어요. 이 구조하면서 성장하고 힘든 공부를 하면서 성장했어요. 그래서 이건 뭐 예시고 이 교재에 제가 다 만든다는 거 일단은 어머님들이 오셔서 보여주거든요. 2학년 어머님들 1학년 때요 A라는 학원에 갔거든요. 거기가 대세라고 거기 애들이 많다고 해서 갔는데 교재가 맨날 베푸시고 어떤 거랑 똑같아서 B라는 학원으로 옮겼는데 교재가 똑같아요. 안 만드시는 거죠. 근데 그건 좋은데 전문이라고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상문고 전문이라고 말하면 자존심이 있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자, 중요한 거 핵심 하이라이트가 나왔는데 이건 이제 교재고요. 주차별 교재가 이제 꼭 나가고 자 우리 이제 상문고 한양대 의대 수시 합격한 1.0으로 3학년 1학기 때 1.0을 받은 수시 합격한 학생인데 이 학생이 국어만 항상 2였어요.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 찾아왔거든요. 근데 국어 두 과목을 다 1등급을 받아서 1.0 그래서 하나님 내일 또 가천대 의과 올해 수시로 합격한 시험이 학생 지금 조교하고 있습니다. 인터스쿨에서 조교하고 있는데 이 학생도 제가 2학년 때 이제 개인 지도를 해서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 자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여기서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어머님들 아마 설명회 다니시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시험 경험 좀 그러면 아이들을 어떻게 공부시킬 것인가? 상을 유지하는 것도 성장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봐야 알겠지만 7, 80명 정도는 의치한 약수 서울대를 가는 아이들이라고 가정했을 때 중학교에서 전교에서 논전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싸워서 상위권을 유지한다는 거는 성장하는 거예요. 아이가 엄청나게 성장하는 겁니다. 중학교 때 상위권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중이라는 이 범위가 층위가 이게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이 그러니까 아직 상위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해. 그리고 또 중하 분명히 클리닉이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수업은 같이 할 수 있지만 지금 인수분해하는 애한테 실력
정석 던져주면서 무조건 흘러가면 안 되죠. 얘네에 맞게 가야 됩니다. 그 가이드를 제가 클리닉에서 해요. 개별 클리닉. 자, 어떻게 하냐면 월수금 3시에 끝나요. 화목 4시에 끝납니다. 상원도가. 그러면 학원이 보통 7시에 시작하거나 6시에 시작하거든요. 영어나 수학이나 일찍거나 하겠지만 아이들이 분명히 3시, 4시에 끝나서 5시, 6시 전에 2시간은 비어있어요. 서울고에서 여기까지 30초 걸려요. 길 하나. 상고 뛰어오면 1분 걸려요. 와라. 내가 와 있겠다. 내가 3시에서 5시까지는 여기 있겠다. 월, 화, 수, 목, 금. 진짜 24년도에는 그렇게 했어요. 24년도에는 수업 최대로 줄이고 상문 아이들 클리닉 제가 제 손으로 다 했어요. 한 명 한 명 다. 그런데 이제 어머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이 다 하시는 거 맞냐? 진짜 맞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애들이 많은데 오는 애들만 와요. 문제는 오는 애들만 와요. 진짜 쟤는 잘하니까 이번 주는 안 와도 될 것 같은데 쟤는 저거 이미 다 끝내고 복습만 하면 되는데 쟤는 안 와도 와요. 그런 애가 검증받기 위해서 와요. 그래서 최상입니다. 그리고 정말 쟤는 클리닉만 꾸준히 와서 이 좀 꾸준함만 갖추면 쟤는 분명히 성적 나올 텐데 하는데 안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안 나오는 애들이. 그런 애들이 있죠. 근데 제가 서울고하고 상원고하고 비교해보니까 상원고가 월등해요. 클리닉에 나와있는 횟수가. 서울고는 애들이 되게 해맑고 네 할게요 하는데 뭔가 이유들이 조금 많아요. 그냥 이래서 예뻐요. 그래서 수학 선생님 뭐라 그러고요. 이거 상원고는 애들이 진짜 클리닉 이게 지정제거든요. 저랑 약속해야 돼요.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김철수 월요일 3시 반 얘 시간 반드시 지켜야 돼요. 얘가 시간을 어기잖아요. 그럼 얘는 후순위로 밀립니다. 이게 클리닉을 한다는 게 제가 가이드를 하는 거죠. 1차 가이드. 너는 이런 텍스트를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엔 이걸 해. 가이드. 그리고 질문 받죠. 질문 받고 확인하고. 자, 그리고 과제. 다시 미션을 줍니다. 친구한테. 그것까지 다 끝내고 가는 애들이 결국은 1등급, 2등급 안에 들어야 되죠. 결국. 이 루틴만 지켜주면. 그래서 이건 지정제예요. 직접 저한테 문자나 카톡으로 이름과 시간과 클리닉 내용까지 보내야 돼요. 그럼 저는 그에 맞게 준비를 해서 그 시간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 수강생을 제가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학교 앞에 있잖아요. 일찍 끝나잖아요. 마음만 만날 수 있죠. 제발 왔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오는 애들은 계속 오는데 왜 저 아이는 오지 않을까? 1년 동안 지켜봤더니 겨울방학 때부터 오기 시작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1년 동안 그렇게 안 오더니 겨울방학 때 2학년이 되면서 이제는 공부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대요. 이제는 이제 상문고에서 성적을 찍어보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살았다는 걸 알고 성장했다고 봅니다. 저는 친구. 태도가 바뀌면 결과는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요 상중하 수준별 관리 그리고 요 학부모님께 제가 피드백을 드리는데 기계적인 피드백이 좀 제가 체질상 좀 싫어해요. 그러니까 시험 테스트에 대한 결과 있잖아요. 오늘 복습 테스트 문법 25문항 중에서 23개 맞았습니다. 잘했습니다. 숫자의 비밀이거든요. 사실은 이 아이가 15개를 맞췄어도 사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3개를 맞췄어도 찍거나 감으로 그런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맞춤 개수는 적은데 굉장히 분석력이 뛰어난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시험에 난이도도 있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피드백이 가야 되는데 이게 참 단순하게 숫자로 가다
그래서 아이가 비록 지금 이 시험 상태는 이런데 이 아이는 잠재력이 있는 학생이다. 제가 이렇게 장담한 학생치고 지금 성장하지 않는 친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타입이 A 타입하고 B 타입은 아닌데 A 타입은 걱정하실 타입이 아니에요. 얘는 아이가 하고자 하는 아이죠. 성적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스코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1등급이든 5등급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하고 싶어. 공부를. 하고 이런 학생은 무조건 성장시킬 자신 있습니다. 근데 클리닉이 절대 안 나와. 그리고 습관적으로 다니냐? 안 다닐 수 없으니까. 그건 안 다니는 것보다 낫지. 엄마가 다니라고 하면 애들 가니까. 다녀야지. 그런데요. 이런 아이들도 하다 보면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서클링이 있거든요. 서클링이. 공부한다. 성적 상승. 동기부여. 공부한다. 다시 공부한다. 성적 상승. 동기부여. 오르네? 됐네? 나도 되네? 공부한다. 이건 다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요것과 요것에서 요 부분, 요 지점에서 아이들은 분명히 한 번쯤은 난관을 겪어요. 항상 잘 볼 수가 없어요. 했는데 안 됐어. 이때 튕겨 나가는 애들이 있거든요. 애들 너무 잘해. 나 이렇게 했는데, 근데 제가 뭐 봤을 때 그게 한 게 아니에요. 걔는 한 건데 엄마 뱃속에서부터 공부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걔는 자기는 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요만큼 하고 이만큼은 안 하는 거예요. 상문고에서. 그런데 얘가 이렇게 튕겨 나왔다가 어떤 애가 있냐면요. 핑계를 대면서 대충 사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그래도 나 다시 해볼래 하고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서 다시 부딪혀보는 애들 있죠. 걔네들은 그 자체로 성장하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 자체로. 그래서 이 고등학교 과정이 굉장히 힘든데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합니다. 제가 그거를 눈으로 많이 보다 보니까 이 공부를 하는 게 정말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인생 과정 그걸 느끼고요. 결과는 그렇게 했을 때 시간 문제죠. 그래서 요 A 타입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학생들에 한해서 어머님들께서 성적 그 자체로 너무 프레셔를 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기가 싫어져요. 그러면. 근데 너 78점이야? 아니야. 너 베이스 없었잖아. 너 배웠잖아. 너 성문고에서 첫 시험에 78점이 너 나쁘진 않은 거야. 그런데 너 지금 이제부터 열심히 해보자. 될 것 같아. 그 학생의 건빙구라고 해서 기말고사 98점 나온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95점 이상이 지금 너무 많아요. 이게 문법이어서 그래요. 다. 기말고사가 50%가 문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문법은 정확하게 내가 알면은 틀리지 않잖아. 사회권 학생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제가 이제 다시 총정리 써머리 보면 성장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상문고등학교 학생들 성장시켰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정말 잘 인내해서 성장했다. 지금도 성장 중이다. 그리고 앞으로 어머님들의 자녀분들이 어머님들께 얼마나 귀한 자녀분들인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목표를 이룰 수 있게, 꿈을 이룰 수 있게 1학년 국어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1학년 국어 이걸 지금 수능 범위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바뀌었고 한국어 국어 잘 적응해서 우리 아이가 반드시 성장할 수 있게끔 잘 지도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늦은 시간까지 너무 감사한 마음 반드시 부탁하겠습니다. 자녀분들 보내주세요. 반드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하셔도 돼요. 왜냐면 대형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거 수업거리나 아니면 상문고 국어에 대해서 상문고 수학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지금 저에게 이제 수업 듣고 있는 수업생들 잘하고 있어서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네. 네, 토요일 밤이 지금 일요일에 아침반이 있는데요. 그반은 알아냈어요. 그반은 그 전부터 팀을 좀 짜고 있어서 상무가 몇 명이 지금 이제 다른 학교로 배정이 있는데 일요일에 아침반하고 그반은 이제 팀이죠. 그건 마감이 됐고 이제 오픈반 이렇게 또 클리닉은 클리닉 지정제 자기가 편한 요일에 네. 토요일 2시는요, 상원고 2학년이에요. 네. 2학년. 우리 이 2학년 학생들이, 그죠? 네. 그리고 상원고 1은, 기존 5시 30분 시간이 7시로 바뀐 거죠? 지금 시간이요? 네, 네. 그쵸. 뒤로는 괜찮죠. 앞에 뭐가 있더라고요. 지금 그렇죠. 뒤로.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앞에는 주셔야 돼요. 어머, 그게 그렇게 돼 있는지 어머니가 확인해 주시겠어요? 이게 잘못 나왔네요. 오늘 여기 제일 중요한 설명이 잘못 나왔네요. 어머님들, 거기 지금 요겁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이게 상록고 2가 2시, 날씨. 이 시간은 그냥 아이들 지금 픽스가 된 거라서 여기서 놓고 요건데 이때 조금 시간이 있으면 이때 일찍 와서 클리닉을 받아도 되고요. 6시나 5시 이때 와서 받아도 되고 평일에 월수금 3시, 화요일 4시. 그러니까 처음 일주일은 이제 아마 학교에서 그 수업 진도는 안 나가고 이제 국어가 APC거든요. APC. A는 뭐 이제 이렇게 하고 B는 이렇게 하고 이제 오리엔테이션 비슷하게 이제 할 텐데 어머님들께서 조금 신경을 더 쓰셔야 되는 게 우리 수시 목표로 하는 학생들. 이 수행 배점이 상황이 오히려 커요. 30%에서 40%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필 잘 봐야죠. 근데 지필 잘 봤는데 이 수행에서 많이 깎이면 그러니까 작년에 중간고사 때 우리 주영이하고 또 한 친구가 국어 100점이었어요. 지필. 근데 주영이는 수행까지 만점이었기 때문에 100이 나오는데 그 친구가 수행에서 8점이 깎여서 92점으로 2등이에요. 근데 너 어떻게 수행에서 8점이 깎였니? 그랬더니 서수형이 좀 약해요. 워낙 짧게 그냥 요약해서 쓰고 약간 덜렁대는 스타일이고 아이가 얘는 엄청나게 치밀하네요. 주영이는. 그래서 이 수행에 좀 신경 ABC에서 이제 하나 수행 중심이거든요. 하나는. 그래서 그때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수시를 내가 노린다 그러면은 정말 선생님들과의 관계도 좋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건 좀 약간 비밀 팁이지만 1학기가 지나면 대충 윤곽이 나오잖아요. 윤곽. 일정 때 애들 얘는 수시로 갈 애다. 이런 것들이 암묵적으로 이제 약속이 되는 거죠. 선생님들끼리. 그러면 이 지필에 따라서 이 말을 못하면 안 되는데 수행 평가 점수가 좀 결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에서 1등이야. 그러니까 반에서 1등인데 수행이 만점. 거의 반 1등은 거의 만점. 근데 그게 중간하고 기말까지는 아닌데 2학기 때 확실하게 변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2학기 때부터 확실하게 움직이시는구나.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다 잘 해냈겠지만 미세하게 그래서 수행도 좀 그 비중이 지금 30% 40% 지금 5등급에서 커진다고 하니까 그냥 우리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잘 챙겨야 된다. 라고 제가 만약에 이제 맡게 되면 아이들에게 또 얘기를 그쪽에서 교육을 또 시킬 거예요. 수행에 대해서 조금 애들이 대충 하는 거
또 반대로 지금 1학기니까 다 열심히 해야 되고 1학기가 지나고 2학기, 그 2학기 전략이 조금 더 달라져야 되고 2학년 전략은 또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한번 또 설명회가 저희도 2.3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학부는 지금 총경환학원 이제 가포 세성학원 이제 3학부 하나 따라보고 그리고 가포 시대문제에서 이제 서초고 하고요. 저희 학원 제 학원에서는 3학부 서울고 서초고 중심으로 이제 진행합니다. 그래서 2월달은 상담주가 되어서 어머님들이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감동입니다. 이 추운 날씨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